선생님은 지금 서울 수유리에 위치해 있는 4.19 국립묘지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교실에서 벗어나서 좀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정치를 배운 학생들은 제 설명을 들음에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을 받아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 설명이나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지 좀 깊이 있게 떠올리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48년 5월 10일 남쪽만의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5월 10일 날 총선이 실시됐고요.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인 이승만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인 발췌개헌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자신이 3선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4.4 5입 개헌도 반강제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4선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독재 체제를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반공을 명분 삼아서 아주 그냥 사회를 살벌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에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심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그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보안법 통과를 둘러싸고 격돌하는 여야 의원들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 여당의 좀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은 바로 폐간됐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1960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일어나기 불과 몇 개월 전인데요. 자, 대구 학생들이 왜 걸기를 했느냐? 당시 3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4대 대통령 선거. 그래서 정부 여당에 소위 말하는 박수부대를 만들고자 당시 휴일이었는데 선거 유세장에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을 강제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 있는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왜 정부 여당에 박수부대를 해야 되냐?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서 시위하고 있는 대구 학생 시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안 나오겠지만 좀 느낌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5 부정선거 참 너무 부정과 비리가 많았던 3.15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이승만이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은 되지만 4대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죠. 왜 못 됩니까? 여기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민들 때문이었죠. 자,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바로 4월 18일, 60년 4월 18일에 고대 학생들, 당시 고대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을지로를 돌아서 당시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천일백화점이 위치해 있는데 그 앞을 돌아서고 있는데 당시 이승만의 하수인이었던 정치깡패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정재랄지 또 임화수 이런 정치깡패들이 고려대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됐죠. 4.19 혁명의 아주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자, 운명의 1960년 4월 19일이 됐습니다. 어린이, 노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성난 국민들이 현 청와대인 교자동에 있는 경무대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운명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광화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 그러니까 경찰이 등지고 있는 쪽이 경무대, 이승만이 있는 경무대가 되겠고요. 요 골목이 이제 교자동 골목이거든요. 그 교자동 이발사라는 여러분들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쪽이 광화문인데 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시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항만정자리에 건물이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이 있는 경무대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발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 25일 교수단들이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들 봉급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모였는데요. 교수들이 서울대학교에 집결을 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우리 교수들이 나서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교수단 시위를 하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독재의 이름이죠. 이승만 정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자, 무너지고 나서 허정시에 의한 과도내각 정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현대사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혼란한 상태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 질서를 유지하자, 수습하자 이렇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은 정치를 선택한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윤보선, 그리고 장면이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 정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의원내각제가 뭐였지? 라는 생각과 함께 대통령 중심제와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 4.19 국립묘지 내에 있는 기념관에서 여기 있는 현장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좀 더 생생한 모습, 어떤 필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4.19 그 현장을 생생히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4.19 협회 회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투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를 통해서만 4.19를 배우고 했는데 그 어떤 생생한 현장 그날의 사건을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4.19 의거에 참여하셨던 그때 시절이 19, 20 지금 우리 그 방송을 보는 그 이투스 친구들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시기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학업을 준비하는 인생의 후배이자 또 우리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4.19 선배로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 나이는 그 21살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 자체는 그야말로 부정과 부패가 누적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거기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저희 자신이 그러한 그거에 참여하게 된 원천적인 동기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 어떤 자유랄지 그리고 뭐 어떤 이런 민주화가 얻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좀 얻어진 것이라는 걸 좀 쟁취한 것이라는 걸 좀 깨달아야겠군요. 그 좋은 질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해방 자체도 우리가 자유에 의한 자력에 의한 광복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타에 의한 광복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있어서 자유당 정부 수립 이후 자유당 정권 하에 계속된 그러한 그 부정부패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리 그 기본권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당시의 학생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유라는 것은 그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과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eminsan Sociology Evolution Project.